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민족 대명절 한가위가 밝았습니다. 개천절 한글날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한준TV는 이 연휴 기간에도 여러분들이 최신 축구 소식 확인하실 수 있도록 빠르게 또 분석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에 유독 강했던 명절에 강한 손흥민 선수잖아요. 캡틴 손흥민 체제로 더욱더 강하고 흥미진진한 축구를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 허스퍼가 리버풀과 빅매치를 앞두고 있는데요.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무패 행진의 경기력이 정말 진짜 실력이었다는 것을 입증했잖아요. 이 경기에서 또 하나 주목받고 있는 것은 미드필드 라인의 새로운 축구 도사로 떠오른 이브 비수마 선수의 활약입니다. 비수마의 활약이 토트넘의 중앙 지배력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 비수마가 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고 있고 어떤 점들이 이전의 토트넘이 미드필드 플레이에 갖지 못했던 그런 부분인지에 대해서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이 분석을 했습니다. 토트넘 담당 기자인 찰리 에클셰어의 컬럼인데요. 이브 비수마의 슈퍼브 퍼포먼스, 아스널전 토트넘의 이 활약, 어떤 점들이 좀 중요했는지 지금부터 그 컬럼 내용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감독 엔지 포스테코글루는 지난 일요일 북런던 더비 전후로 경기 결과보다는 경기력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신과 선수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가운데 운 좋게 결과를 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을 한 것이죠. 즉 지금 팀 단위로 그리고 코칭 스태프가 선수들이 경기 스타일과 경기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노력들이 드러나지 않은 채 그 과정들이 녹아들지 않은 채 운 좋게 결과만 가져온 것은 의미가 없다. 즉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 아스널전 같은 좋은 경기, 큰 경기에서 우리가 준비해왔던 것들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결과를 내야만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큰 경기, 중요한 경기, 상대팀의 스타일에 따라서 우리의 철학을 포기하고 혹은 실리적인 안티풋볼, 실용적인 이런 축구를 시도하는 건 내 방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기지는 못했지만 원정에서 토트넘이 2대2 무승부를 거두는 과정 속에 인상적인 경기력 그리고 좋은 결과를 모두 만들어냈다라고 디 애슬레틱에서 평가했는데요. 무승부로 만족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토트넘이 아스널 원정에서는 패배를 계속해왔던 부분이 있고요. 특히 지난 시즌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리그 2위를 차지한 팀이고 그것도 시즌 내내 1위를 지키다가 마지막에 맨시티에 내줬던 강력한 전력을 보였던 그 팀입니다. 그런 아스널을 상대로 결과와 내용 두 마리 토끼를 다 가져오려면 용기가 필요했는데요. 계속 볼 소유권을 내주게 된다면, 즉 소극적인 경기를 하게 된다면 결국 경기의 승리는 운에 의존을 하게 되고 이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말하는 거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성공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좁은 지역에서도 공을 지켜가면서 용기 있는 도전적인 축구를 시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전자의 축구를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재능이 있고 특히 압박 상황에서 자신의 기술을 믿을 수 있는 용감한 선수가 필요한데요. 바로 그 용감한 선수가 이브 비수마라고 디 애슬레틱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스널과의 경기에 토트넘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들이 많았지만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중앙 미드필더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비수마보다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요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선수는 없었다라고 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비수마가 해야 하는 일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깊은 위치에서 공을 따내고 공격적인 압박으로부터 공을 지켜내야 하죠. 비수마와 같은 중앙 미드필더는 최근까지 2명의 선수가 수행하던 역할을 혼자서 수행해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유형의 중앙 미드필더들은 수비를 보호하고 팀 공격수들에게도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 공격과 수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수마나 맨체스터 시티의 로드리처럼 뛰어난 선수가 있다는 것은 감독으로 하여금 전진적인,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고를 가진 미드필더를 추가로 기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토트넘의 경우 비수마가 있기 때문에 제임스 매디슨과 파페 마타르 사르가 더 전진한 상태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비수마가 유일한 중원의 수비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일요일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비수마의 능력과 용감한 볼 소유 능력이 아스널의 연이어 공격을 시도한 상황을 막아낼 수 있었는데요. 그 일주일 전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셰필드가 토트넘을 상대로 공 소유권을 지키지 못해서 끈질긴 압박에 고전하다가 막판에 결국 두 골을 허용했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경기 주요 장면을 통해서 비수마의 활약을 살펴볼 텐데요. 경기 막판의 장면이에요. 추가 시간 5분이 지났던 시점인데요. 이 장면이 바로 비수마가 잘한 점을 잘 보여줍니다. 95분인데요. 비수마가 어색하게 돌아가던 공을 능숙하게 컨트롤하는 상황이었어요. 비수마가 선택할 수 있었던 당시 옵션은 후방에 있던 수비 라인에 있던 데스티니 우도기 혹은 센터백 미키 판더펜, 크리스티안 로메로에게 공을 뒤로 백패스하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아스널의 가장 효과적인 프레셔, 압박하는 선수인 에디 은케티아, 마르틴 웨데고르를 상대로 비수마는 어깨를 내려놓고 드리블로 전진합니다. 즉 돌아서서 압박당할 때 백패스로 풀어간 게 아니라 탈압박하면서 전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수마는 뒤로 물러나서 아스날의 압박을 유도하는 대신 사르와 토트넘이 상대 골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발견하고 전진 플레이를 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사르가 데안 쿨루셉스키에게 패스를 건네고 비수마는 토트넘이 늦은 시간 막판에나마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이러한 플레이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또 함께 올라가 줬습니다. 공이 클리어링된 이후에도 비수마가 공을 되찾아서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에게 패스를 했는데요. 결국 히샬리송의 슈팅이 있었고 다비드 라야가 걷어냈고 토트넘이 약 1분 정도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아스널 선수들이 다시 또 승리를 위해 결승골을 넣기 위해 전방으로 세도하지 못하도록 한다. 아스날이 앞으로 나갔다가는 우리도 뒤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격적인 플레이를 해냈기 때문에 아스날의 공격도 제어하고 토트넘의 득점 기회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했다면 아스널이 토트넘 진영에 진을 칠 수 있었고 혹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역습하는 상황을 또 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위협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위협을 해야만 상대가 토트넘의 뒤를 함부로 노리면서 전진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덧붙이자면 비수마가 공격을 하기 1분 전에 상대 공격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장면도 있었지만 카이 하베르츠가 이제 포로의 패스를 가로채서 토트넘 골문으로 향할 때 비수마가 따라가서 커버해주는 장면인 것이죠. 비수마가 공을 가로질러 하베르츠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비수마가 이렇게 경기를 끝맺는 방식은 그가 견뎌낸 어려운 시절을 고려한다면 더욱 인상적인데요. 이 얘기가 뭐냐면 비수마가 이렇게 용기 있게 자신감 넘치게 플레이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입단 초기 콘테 감독 체제에서 완전히 자신감을 잃고 기회를 얻지 못했던 때와 비교한다면 정말 대단한 엄청난 반전인 것이에요. 게다가 비수마는 토트넘이 올 시즌에 상대했던 팀 중에서는 최고의 압박을 보여주는 팀인 아스널을 상대로 비록 몇 차례 공을 뺏기기는 했지만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비수마는 팀이 위험을 감수하고 깊은 위치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그런 방식을 보여준 대표적인 선수였는데요. 전반전 손흥민 선수의 동점골 빌드업에도 관여를 했었죠. 굴리엘모 비카리오 골키퍼와 원투 패스를 주고 받은 이후 로메로에게 패스했고 로메로가 메디슨에게 패스를 했고 그걸 또 클루세스키가 연결해서 토트넘 공격이 이어지는 과정에 비수마가 기점 역할을 한 것인데요. 하프타임이 되기 전 전반 막판에도 비수마는 이렇게 전반 내내 자신이 해왔던 역할을 보여준 장면이 있었어요. 이 장면도 페드로 포로의 패스를 받기 위해 밑으로 내려와 줬고요. 내려와서 메디슨과 원투 플레이를 펼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역을 가로질러서 판더펜에게 공을 전환시키고 이걸 받은 판더펜은 또 비수마가 공을 되찾기 전에 토트넘을 전진시킬 수 있도록 후방 빌드업을 함께 하게 됩니다. 비수마가 메디슨, 판더펜, 공미, 센터백 사이에서 허브 역할을 하면서 공을 풀어갔다는 얘기죠. 비수마가 팀 동료에게 공을 빌려주는 그리고 벌려주는 이런 플레이가 전형적인 퍼포먼스인데요. 지금 보시면 브레넌 존슨에게도 옆으로 쭉 뽑아주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비수마가 이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크리스티안 로메로 다음으로 많은 76회의 볼터치를 기록을 했어요. 전반전에 토트넘이 아스날을 상대로 60.5%의 볼 점유율을 높이 가져가는 데 있어서도 비수마의 기여가 컸습니다. 브레넌 존슨과 이렇게 2대1 패스를 주고받은 이후 비수마가 다시 판더펜이 뒤에서 손을 들고 공을 달라고 하니까 패스했는데요. 앞선 장면보다 훨씬 더 높이 둘 다 올라와 있잖아요. 비수마가 이번 경기 아스날전에선 가장 큰 실수였던 것이 항의하다가 경고를 받은 건데 그 항의를 통한 경고마저도 이번 경기 아스날 상대로 토트넘이 밀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정신적인 부분, 자세의 부분을 보여준 일부였다라고 본다면 그조차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게 디 애틀레틱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전반전 9분 비수마가 아스널 공격수 제주스에게 파울을 당하기 전에 깊은 곳에서 공을 잡고 전진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63분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어요. 가브리엘 제주스가 압박을 할 때였는데 후반전에 비수마는 아스날이 조금 지치고 압박 효율성이 떨어지자 훨씬 더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전반전에는 아스날도 쌩쌩하니까 압박에 조금 고전하는 장면들이 있었지만 후반전 들어서는 그 압박을 훨씬 더 쉽게 풀어냈다는 거예요. 63분 웨데고르와 하베르츠가 비수마를 압박할 때 공을 지켜냈고 그리고 제주스의 압박까지도 풀어냈는데요. 이 제주스가 어떤 선수냐?
지난 시즌에 이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최전방에서 수비하는 데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극찬을 제주스에게 했었거든요. 그런 제주스의 전방 수비를 무력화시켰던 게 비수마의 탈압박이었다는 얘기예요. 비수마는 게다가 레데고르와 하베르츠가 우리가 공을 뺏을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하도록 유혹을 했어요. 본인이 공을 잡고 좀 끌고 운반을 하면서 들어오게 만든 거죠. 그렇게 들어오게 만들고 탈압박을 해서 뒷공간을 크게 벌어놓고 그 공간으로 치고 올라가서 볼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위기 상태를 벗어나서 팀 전체가 경기장 위로 올라가도록 끌어올린 겁니다. 비수마가 실제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공을 다시 빼앗긴 상황이 있긴 했지만 이날 경기에서 무려 95%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어요. 게다가 심지어 공격적으로 압박을 당할 때도 56개의 패스를 연결시켰기 때문에 로메로 다음으로 센터백의 로메로 다음으로 좋은 수치를 미드필드인 비수마가 기록할 정도로 안정적으로 공을 지키고 연결하고 운영했다는 얘기입니다. 경기 막판까지도 비수마는 한결같은 강렬함으로 플레이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만큼 체력도 지구력도 대단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비수마는 경기가 거듭될수록 더욱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강한 팀 중 하나가 되고 있다는 증거에 더욱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다들 지치고 체력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흔들릴 마지막 순간까지도 강렬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토트넘이고 그럴 수 있는 토트넘의 중심에 비수마가 있는 것입니다. 토트넘이 내부적으로 많은 자부심의 원천이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는 경쟁력에 있어서 경쟁 상황에서 가장 강한 팀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83분의 상황을 보시면 센터백이지만 번개처럼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는 아스널의 윌리엄 살리바를 상대로 비수마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외대구로에게 패스를 연결하려는 이 살리바의 플레이를 막아서는 장면이 인상적인데요. 살리바로 하여금 비수마가 달려 들어올 때 이길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놓고 제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유혹하고 도발하는 거예요. 결국엔 비수마가 살리바와의 레이스에서 승리를 하고 살리바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몸싸움에서 압도해버리면서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도기에게 공을 내주고 아스날의 공격 기세를 차단한 것인데요. 비수마는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시도한 4번의 태클을 모두 성공시키는 100%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요. 9번의 공중볼 경합 중에 6번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토트넘 선수 중에서는 판더펜만이 비수마보다 더 높은 경합 승률을 보여줬지만 시도가 2번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비수마의 경합 능력이 이날 제일 좋았다는 얘기죠. 인상적인 경기력만큼이나 비수마는 마지막 순간 경기 끝날 때까지도 최선을 다했는데요. 추가 시간이 적용된 후 100분 비수마가 어색한 높이에서 튀어나오는 공을 가슴으로 받아내자 아스날 공격수 3명이 비수마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압박을 한 건데 또 한 번 이 3명들을 무시하고 완전히 밀어내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미 3명까지 따돌렸고 하베르츠까지 압박하러 왔는데 하베르츠까지 따돌리고 전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높은 곳까지 올라와서 클루셉스키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것을 보고 패스를 연결한 겁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노력했고 정말 많이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분인데 이런 체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을 끌고 올라가서 정확하게 패스까지 연결한 엄청난 폭발력입니다. 클루셉스키가 결국에는 토트넘의 코너킥을 만들어냈고 그 코너킥 상황에서 히샬리송에게 패스를 줬고 히샬리송의 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 막히면서 토트넘이 결승골을 얻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비수마가 공수 양면에 걸쳐서 보였던 중원 엔진 역할이 바로 토트넘이 공격적이고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축구를 경기 내내 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 부임 초기 비수마에게 나머지 선수단의 기준점이 되어달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비수마는 뛰어난 기술력과 용맹함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리더십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비수마는 팀의 기술적인 리더 중 한 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북런던 더비가 끝난 이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걸 직접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팀 환경의 대부분은 손흥민 선수, 제임스 메디슨, 로메로 그리고 비수마와 같은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비수마는 올 시즌 시작 후 내내 훌륭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를 주장, 메디슨과 로메로를 부주장으로 선임하면서 비수마도 부주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얘기하기도 했었죠. 다만 그 결정을 내리기 하루 전에 비수마 선수가 훈련에 지각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지키는 것도 리더십 그룹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얘기했다고 했는데 비수마는 또 이 사실이 공개된 이후에 그날 내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는 문제가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지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해한다.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지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또 받아들이면서 넘어갔거든요. 어찌됐거나 비수마가 현재 토트넘 내에서 감독의 신뢰를 받고 있고 선수들의 신뢰를 받고 있고 실력적으로도 신뢰를 받고 있는 실질적인 약간 리더, 부주장의 느낌을 또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토트넘이 지난 시즌에 아스널을 상대로 1대3으로 완패를 당했어요. 그때
볼 점유율이 35%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는 53%로 아스널보다 높은 볼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원정지에서 무승부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죠. 지난 시즌 아스널전에 콘테 감독 체제에서는 2골 차로 뒤지고 10명이 된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가 나오면서 비수마가 투입돼서 19분을 뛰었었는데요. 그럴 정도로 사실 비수마는 콘테 감독에게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하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콘테 감독이 경질될 때까지 계속 신뢰를 받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콘테 감독이 떠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는 메디슨과 더불어 토트넘의 새로운 중심 선수가 됐습니다. 특히 아스날과의 경기에 용기와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보여줬다라는 절찬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토트넘 부동의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할 것이 기대가 됩니다. 이런 적극성, 엔진 능력은 분명히 리버풀과의 7라운드 경기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열리는 경기,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는 10월 1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킥오프하는데요. 과연 이 경기에서도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 원톱, 비수마의 중원 엔진, 메디슨의 플레이메이킹, 판더펜의 배우 커버, 로메로의 후방 빌드업이 살아나면서 토트넘의 강력한 척추라인, 토트넘의 공격적인 축구가 센세이션을 이어갈 수 있을지, 무패 행진 이어가면서 맨체스터 시티의 1위 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토트넘 스퍼와 캡틴 손흥민의 도전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